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동결했습니다. 시장 기대에 부응한 결과로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미 청약시장의 스민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집값이 상승으로 돌아섰느냐 하는 이 평가에는 조심스러운데요. 전세 사기와 역전세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전세 사기 특별법 네. 이게 어제 통과됐나요? 네, 통과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된 특별법이 여야가 머리 맞댄 지 한 28일 만에 통과됐다라고 하고요. 네.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을 이제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또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그 보증금 기준을 이제 한 5억 정도로 올렸습니다. 또 그리고 피해자들의 신용불량들 이런 그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피해자들이 제일 원하는 선구제, 후보상 뭐 이거는 결국 빠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피해자들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먼저 구제를 해주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뭐 그런 쪽으로 원하긴 했겠지만 뭐 사회적인 그 형평성이라든지 네. 또 이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유발될 수 있는 전세 사기의 문제들 때문에 조금 추상적이고 좀 신중해지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안을 특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다른 피해자들이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피해자들한테는 혜택을 못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두껍고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해서 뭐 아주 금액이 좀 그분들이 보기에는 좀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어질 수 있는 뭐 전세 사기에 대한 뭐 여러 뭐랄까 좀 뭐 그분들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피해자들까지도 고려를 한 좀 넓게 그 포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집값 분위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바닥이다 아니다 더 내려간다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상황인데 네. 이제 금통위가 또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죠. 네. 이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호재 아닌가요? 뭐 호재로 볼 수 있죠. 예. 보통 금통위가 이제 물가라든지 또 경기 그리고 환율 뭐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하는데 그래도 환율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장에서 위험 리스크가 좀 덜하다라는 평가도 예. 있고 또 물가도 지금 뭐 3% 후반이긴 해도 그래도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 경기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경기에 대한 그 침체 우려가 있다라는 건 사실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좋게 작용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준금리가 낮아졌다라고 해가지고 또는 동결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시장에 무조건 부동산 시장의 호재라고 그렇죠. 보기에는 왜냐하면 네. 경기가 경기가 좋아져야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가게들 자체가 소득이 좀 증가를 할 텐데 그렇죠. 그 예.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뭐 무조건 호재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 다만 가게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대출에 대한 뭐랄까요? 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공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어를 할 수 있고 좀 위기감은 좀 덜어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당장 집을 사고 싶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계속 지켜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세 차례 정도 동결이 됐다라면은 그래도 앞으로 뭐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집을 사려고 하는 구매자들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뭐 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남도 가보면은 뭐 한참 뭐 개발하고 뭐 하나 올라갈 것 같은 부지에 그냥 이렇게 벽만 쳐놓고 멈췄다든지 네. 이런 군들이 몇 군데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강남은 강남이에요. 이미 약간 좀 그쪽은 바닥론이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서울 전체적으로 봐도 일단 좀 거래는 조금 살아난다고 하던데. 네. 예. 예,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결국은 밑에 있던 잠재된 수요 안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져서 그 수요하고 맞닿는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아까 펜스 친 부분도 사실 자금 조달이라든지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네. 그래도 기축주택 시장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신규 공급이라든지 신규 개발 사업이니까 그런 개발 사업은 속도를 못 내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을 할 때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도 기존에 지어졌던 주택들이 있잖아요. 예. 완공이 된 예. 주택들. 이런 것들은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공이죠. 왜냐하면은 거기 뭐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재고 시장 안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고,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형 주택 또 강남에 있는 이런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평균의 그 가계 소득들이 있겠지만 이분들은 또 뭐 가격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격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그렇죠. 접근하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10억을 가지신 분들이 50억대 가격으로 형성됐다 하면 이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0억 자산가가 볼 때는 70억짜리, 60억짜리가 50억으로 떨어졌다면 이거 너무 싸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0억에 대한 그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강남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자산가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겠다. 그럼 집을 사면은 그래도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특히 이제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거래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지역별로도 그렇고 그 평형별로도 그렇고 좀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지역들 보면 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근데 예. 압구정동이나 성수동이나 뭐 용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현금을 가지고 사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실거주만 해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반포동 같은 경우는 집을 뭐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반포동에 있는 가격선이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유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한남동, 장충동, 청담동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소위 뭐 1%, 0.1%들이 거주를 하고 바라보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뭐 입지적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뭐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50억이 넘는 초고가래도 이런 뭐 금리가 높다라는 비중도 결국 현금으로 사면 된다라는 그 인식들 때문에 저런 거래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파트 분위기는 뭐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제 뭐 빌라 단독, 뭐 다가구 이런 쪽, 비아파트 쪽은 조금 이렇게 또 분위기 다른 것 같습니다만 네. 어떤가요 지금? 조금이 아니라 뭐 거의 뭐 역대 최저래요. 역대 최저예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조사들을 한 게 2011년 정도 되거든요. 예. 2011년도 해서 지금 가장 낮은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비아파트에 대한 그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위험에 대한 리스크 아까 앞에서도 전세 사기 얘기했잖아요. 전세에 대한 그 사기도 있죠. 그리고 통계라든지 이런 측면 안에서도 가격이 뭐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 자체가. 아파트 대비했을 때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전에는 빌라나 단독주택 살려고 했던 그런 수요들 자체도 이게 좀 모호한 가격이고 전세 사기라든지 수요가 몰리지 않는 가격이라면은 나중에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아파트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들이 좀 활발하게 네. 일어나는 데 비해서 이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거래량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이인데 저런 하락하는 추이 같은 경우도 지금 숫자로 봤을 때 지금 매매 같은 경우는 1000단위로 나와 있는 거는 거의 뭐 2023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전세 시장 좀 볼게요. 요즘에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전세 갱신 많다고 하는데 역전세가 굉장히 심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임대차 3법이다 또 저금리 기조에 기대서 전세 대출들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후폭풍이고 부메랑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거기에다 대출에 대한 부담들도 커지다 보니까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세 갱신 계약 중에 10건 중에 4건 자체가 다 감액을 해가지고 갱신을 하는 그런 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기, 그다음 서울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인천. 그러니까 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지금 그 감액갱신으로 되고 있는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올 하반기부터 이 역전세 그리고 단순히 역전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돈을 돌려주는 과정 안에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 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채 되면은 하나당 지금 평균으로 보면은 한 1억 정도 이상 빠진 그런 가격들로 나오는데 그게 뭐 10채, 20채 정도 되면은 10억, 20억씩. 요즘에 집주인들보다 임차인들이 돈이 더 많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럼 이런 그 돈 있는 분들이 나간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세가 예를 들면 10억인데 네. 아파트가 한 15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2억, 11억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제 주변이라든지 수요자들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 보태고 이참에 집을 갈아타자라는 그런 수요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으로도 아파트 쪽으로 쏠려 있고 그다음 감액되는 기중 자체가 지금은 시장 자체가 임차인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감액이 안 되면 이자를 달라. 여골세 같은 상황들도 네네.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보다 돈 더 많은 임차인 네,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많다. 네. 송 대표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 막 줄 서서 먹는 유명한 식당 네. 그 주인 보면 이렇게 눈빛이나 표정이나 손님 대하는 태도에선 네. 나 당신보다 돈 더 많거든 뭐 이런 분위기인데 네. 저는 그런 느낌 들면 그 집은 다시 안 갑니다. 아, 그럽니까? 예, 네. 기분 나빠서 안 갑니다. 네. 그나저나 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아니, 잘하면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몇 억씩도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이게 사버릴까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지금 그래가지고 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사는 사람들 통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예. 급매물 추이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 자체가 1년 만에 또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인 침체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가격선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추이기 때문에 가격도 좀 그 회복이 되고 있죠. 또 급매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이준우 소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참에 높은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좀 나가보자. 그리고 제 지인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잠실에 살고 있는 분인데 예전에 예. 거기 살 때만 해도 뭐 몇 억 한 4억 정도 올려달라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그게 살았어요 전세로. 예. 근데 이제 혹시 자기 자제분이 이제 7월 달 정도 결혼을 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혹시 나갈 거냐 물어보니까 그분도 뭐 건설사에 계시거든요. 그분 저 이참에 집값도 폭락했다 그러는데 집 좀 사보려고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높은 전세가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돈을 보태면은 매매를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급매물이 뭐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15억 이상도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들도 상당 부분 증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래량도 예전에는 고가 주택들은 거래가 안 됐는데 뭐 10억에서 15억을 넘어서는 구간의 주택들도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청약은 어때요? 요즘에 서울권 청약 굉장히 지금 활발하다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또 청약 통장 해지하신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네. 이게 당첨 확률도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네. 근데 서울은 또 청약 가입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약들 잘 되고 또 뭐랄까요 지금 뭐 청약 경쟁률도 지금 2자릿수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프로그램 그 작가분께서도 청약 계속 도전하는데 자꾸들 도전을 해가지고 이게 통장도 많고 경쟁률 올라가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우리 상황이라고 작가분 하더라고요. 신혼부부라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자녀가 없어서 점수가 안 돼서 고민이 많으신데 경쟁력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좀 저렴하고 또 분상제 적용되는 그런 아파트나 청약 단지들이 많거든요. 서울 안에서.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 자산 그 효과나 자산 증식의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지금 분양 가격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허그에서도 지금 내놓고 있는 자료 자체도 분양가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주택을 마련하시려는 분들이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공포감, 또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결국은 조금 더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작가분을 포함해서 많은 수요자분들이 노리고 있고 이런 그 수요들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청약 통장들 지방 쪽은 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 쪽에는 청약 통장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양 관련해서 궁금한 게
몇 개 돼 있는데 항상 분양 얘기하다가 끝이 나요. 시간이. 비밀이라 끝나고 항상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오피스텔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오피스텔? 아파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들 많이 했거든요. 예.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사실 하이엔드 진짜 하이엔드가 있고 그 섹터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강변에 있는 하이엔드하고 네네네. 하단 쪽에 있는 하이엔드는 준 하이엔드라고 하는데 거기하고는 좀 온도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면적이 좀 적고 가격 높은 곳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되고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이 한두 곳이 아니라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 대비했을 때 지금 아파트 상품 자체가 훨씬 매력도가 높기 지금 때문에 마피라고 하단에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프리미엄 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한 주간 또 부동산 시장 좀 짚어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